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바로 허리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앉아있는 시간, 걷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58세 남성 어 씨는 평소에 오래 앉아 업무를 보시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까지 내려가면서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단순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근육과 인대의 약화, 척추 디스크의 퇴행, 협착증,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여러 요소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와 관절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2015년에 미국의 척추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의 약 80%가 명확한 원인 질환보다는 생활 습관과 근육 약화가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부분은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 복부 비만, 운동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또 2020년에 발표된 유럽 척추학회 리뷰 논문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의 70% 이상에서 근육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부와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척추를 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은 약해지는데 허리 근육만 긴장되면 통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허리 통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대로 하루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허리 통증 위험이 4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올바른 자세가 기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면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허리에 직접적인 하중을 주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허리 디스크와 관절의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뇌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 환자에 비해 허리 통증 발생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또 근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허리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와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논문에서도 코어 근육 운동이 허리 통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습관과 관리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 씨도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크게 걱정했지만 꾸준히 걷기와 복부 근육 운동, 체중 감량을 실천하면서 6개월 뒤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과 근육 약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관리한다면 평생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치료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음식과 영양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염증과 근육 약화인데 식습관이 이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증을 줄이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서구식 식단, 즉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료는 체내 염증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에 발표된 영양학 리뷰 논문에 따르면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허리 통증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오메가3을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만성, 허리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성분은 염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석류, 토마토 같은 과일이 대표적이고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척추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허리 통증, 호소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허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척추의 압박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골대사학 논문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허리 통증과 척추,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지만 40대 이후에는 피부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과 보충제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우유에 풍부하고 부족할 경우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재나 천연 성분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기력 회복에 쓰였는데 실제로 2015년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서 인삼 추출물이 만성 피로와 허리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19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커큐민 보충제가 만성 요통 환자의 통증 점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실생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여성 B씨는 좌골신경통과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죠.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섭취하고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주 3회 이상 포함시켰습니다. 또 하루에 비타민 D 보충제를 1000단위씩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통증 정도가 확연히 줄었고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 논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과량 섭취하면 탈수를 유발하고 근육 긴장을 높여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허리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염 성분이 풍부한 강황, 생강,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포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허리를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된 운동과 생활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먼저 걷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스웨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의 허리 통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허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전신 순환을 개선해 디스크와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코어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분들에게는 복부와 허리 주위 근육, 즉 코어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근육이 약하면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고 그 결과 통증이 반복되는 것이죠. 2017년 미국 물리치료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8주간 진행한 군은 통증 점수가 평균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는 플랭크, 브리지 운동, 그리고 맥켄지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의 약 60% 이상이 햄스트링 근육의 긴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다리 뒷근육이 뻣뻣하면 허리에 부담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허벅지 뒤 스트레칭,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 같은 동작들이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물리치료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하루 15분 이상 한 사람들의 통증, 호전율이 70%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C씨는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MRI상에서 심한 디스크 탈출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 점심시간마다 20분 걷기, 아침에 5분 스트레칭, 저녁에 10분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겁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고 직장에서의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앉으면 최소 40분에 한 번은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년 직업환경의학 저널 논문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허리 통증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수면 습관도 허리 통증과 직결됩니다.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허리를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듭니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가 허리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척추학회 논문에서는 중간 정도의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한 군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 척추가 과도하게 휘어지고 그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국제척추학회 리뷰 논문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허리 통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을 단순히 근육이나 디스크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뇌가 통증 신호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도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허리 통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와 코어 운동, 스트레칭 같은 안전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바른 자세와 올바른 수면 환경,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 허리는 건강을 되찾고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